올 것이 오네요. 11월 달 미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대선의 판세가 과거에는 이제 주류 미디어들의 분석이 틀려가지고 4년 전만 하더라도 힐러리와 클린턴과 힐러리 후보 사이에서 당연히 힐러리 쪽으로 이제 기우가 주류 미디어들은 그렇게 봤는데 판세가 트럼프 후보의 당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류 미디어들이 아주 그런 망신을 떨치는 4년 전의 흐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른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제 현재의 구간을 파악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미 대선 지지율 고령층을 상대로 이제 최근에 조사가 있었어요. 노년층에서 21.7%까지 벌어져. 그러니까 바이든이 치고 나간 거죠. 바이든의 우세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년층이라고 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노년층에서 최대 27%까지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권의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고령층마저 이탈하기 시작했다. 물론 뭐 인터넷 매체라고 해가지고 신뢰가 안 가는 것은 맞겠지만 또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의 조사였기 때문에 좀 신뢰가 가죠. 바이든 후보는 62%대, 그리고 트럼프는 35%, 상당히 많은 격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밤에는 UBS 측에서는 자산운용사죠. 투자은행이고 UBS 측에서는 75%가 이제 바이든이 우세하다. 확률로 따졌을 때.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도 바이든이 우세하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대권을 잡는다 이런 분위기는 또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4년 전에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모른다.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6천만 아주 광신도적인 그런 지지자들,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들도 아직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론 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좀 지켜보고 가야 될 것들이 있죠. 미 대선 토론 때 트럼프가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요 이후에 이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특유의 끼어들기, 이런 것들이 표를 오히려 깎아먹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과거 4년 전만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과 대선 토론을 할 때는 어떤 센세이션, 신선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년 내내 떠든 얘기니까 말한 내용들이니까 이번 대선 토론 때는 그 효과가 조금 줄어들지 않냐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번 대선 토론 이후에 좀 격차가 벌어진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가장 실수한 거, 지금 민주당이 앞서는, 바이든이 앞서는 여론조사로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였죠. 이 코로나를 트럼프는 계속 뭐 독감이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든 유암화, 또 백신 치료제 만들어지면 금방 해소된다, 이것이 부각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대처를 못했다는 그 이미지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요거 자체의 부각을 꺼리는, 대선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본인이 감염에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거 봐라, 너도 걸리지 않냐, 당신도 걸리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표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본인이 별거 아니다라고 해놓고 입원해가지고
비싼 의료비를 지원받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재부각된 것이 코로나가 재부각된 것이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출혈이 심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죠. 다시 부각된 것이 가장 큰 치명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트럼프가 그 대선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느낌. 나는 더 이상 센세이션하지 않아. 신선하지 않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위기 의식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어요.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파월은 경기 부양책, 재정 부양책에 대한 의회의 협의를 합의점을 찾아달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도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증시가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10월 16일까지만 하더라도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날렸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의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더 높은 숫자로 갑시다. 공화당 여러분. 이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의점을 찾자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트럼프였는데 10월 16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또 증시에도 좋은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부각되고 위기의식이 생기니까 악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악수는 트럼프 부양책 협상 중단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게 S&P 500의 분봉인데요. 예,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죠. 흘러내렸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악수를 둔 배경은 뭘까? 근데 여기서 그냥 악수를 둔 상태에서 뭐 협의점을 찾는다? 그리고 이 악수를 두면서 이런 단어를 했던 것은 정말 치명타였던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트럼프 본인이 당선되게 되면 그때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당선의 포커스를 좀 더 둔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죠.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좀 듯한 느낌이 있었고 이거는 결코 본인의 투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트위터가 화근이에요. 감정에 취해가지고 이런 악수를 두는 그런 우려를 범했고 그 다음날 또 이제 호떡 뒤집는다. 또 언론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호떡 뒤집듯이 일부 부양책 타결, 자기 당선되면 경기 부양책, 재정 지원책 하겠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또 일부 부양책은 해야 된다라고 이제 호떡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주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항목의 부양책, 예를 들어서 항공업계의 자금 지원, 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가계에 대한 현금 지급, 뭐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포괄적인 부양책보다는 몇몇 방안을 선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백악관의 책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호떡 뒤집기 때문에 참 많이 피곤했을 것 같아요. 절대 재정 부양책을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은 공화당에게도 안 좋고 트럼프에게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정말 악수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대잡으려고 하지만 바로 대잡으면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일부 부양책은 타결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다시 이제 불을 끄는데 그 원인은 아마도 트럼프가 경기 부양책 관련된 협상 중단을 발표하고 시장이 폭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메시지를 빠르게 복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현상을 선반영하는 그런 시장 어떤 그 예언자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예측 지수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가 말했는데 시장이 폭락이 안 오네. 오히려 올라와.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서 일부 부양책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요.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낸시 펠로시 그러니까 민주당 하원 의장의 말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 협상 중단 관련된 이야기하고 낸시 펠로시는 그래도 난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이야기. 오히려 그것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약발이 트럼프에서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미 시장 전일자 시장이 흔들릴 때의 흐름인데요. 이게 트럼프의 경기부양책 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낸시 펠로시가 경기부양책 협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표현하고 나니까 또 폭락이 왔고 이게 분봉이에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민주당 하원 의장이 또 긍정적인 모멘텀 무능심과 뭐 계속 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올라가는. 지금 옛날에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말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시장의 판세가 확실하게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코스피 지수도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거래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 중단을 한다라고 해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날 이 양봉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발생을 했어요. 이 양봉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시장의 판세, 트럼프가 잡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때는. 경기부양책은 누구나 기다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협상 중단한다고 했다. 시장은 올라왔던 원인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하모니였는데 여기서 하나가 뻐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양봉으로 아주 이쁘게 끝났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어요. 시장이 앞으로 많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징후이기도 하고요. 강세장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양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했고요. 요 양봉은 과거 어느 때 양봉과 비슷하냐면요. 연준이 회사채를 매집해 주겠다는 얘기 하면서 시장이 올라왔고 근데 여전히 코로나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날의 양봉과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이날 하락 출발했는데 코로나 확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 출발했는데 아래 꼬리 만들면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뭐 포인트였냐면 1700포인트예요. 제가 저희 가족 여러분들에게 저희 고객 여러분들에게 절대 여기서 인버스나 시장 하방에는 베팅을 해서 안 된다. 종목을 이날 무조건 100% 주식으로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한 케이스가 바로 이날 때문이었어요. 의미 있는 양봉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2400포인트까지 내리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이때 양봉과 굉장히 흡사해요. 지금 시장은. 그럼 뭐예요? 인버스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시장 하방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2일자였어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여기서 무너지면 그때 어떤 주식을 리딩하는 사람의 입장, 주식의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해 가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날이 정말 고마웠었어요. 오전장은 힘들다가 오후장에 쫙 말아 올렸는데 비슷하죠. 이 거래일 전에 코스피 시장이랑 쫙 말아 올리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날. 코로나에다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이 연준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확신과 그리고 재정 정책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대응할 수 있었던 하나의 신호였거든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16년 대선으로 이야기를 잠깐 확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당연히 모두가 힐러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힐러리가 되게 되면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트럼프가 되게 되면 주식시장은 떨어질 것이다.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월가의 보고서들의 주류였고 대한민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두가 힐러리가 될 것이다. 국내 언론의 90% 이상이 아니죠. 미 주류 언론의 90% 이상이 당연히 힐러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트럼프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마이크 무어 감독이었어요. 화씨 911로 유명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화씨 116인가요? 119인가? 119죠. 또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약간은 좀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감독님이신데, 이 마이크 무어 감독이 CNBC였나? 어디에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봤던 내용은 바로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들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6천만 명에 달하는 이 유세장을 쫓아다니면서 트럼프 티켓을 들고서 지지해주는 이 공화당 열혈 지지자들, 백인의 저소득층 지지자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해주면서 그때 트럼프의 유세 전략은 이거였죠.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미국의 전 지역을 돌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주당은 차후에 이렇게 대응을 했죠. 트럼프는 이것을 계속 준비해 온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설에 관련된 강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감한 지역들, 경합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유세를 전문적으로 펼쳤던 거. 근데 여기에 6천만 명의 지지자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뜨거운 유세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거.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죠. 여기에는 고령층도 많았고 20, 30대 젊은 백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위기, 그 시장의 분위기를 마지막에 역전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트럼프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을 못 시키는 곳이 지금 트럼프에게는 엄청난 핸디캡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민주당 쪽으로 판세가 흔들리는 그 배경이다. 코로나. 본인이 대응 못한 것이 본인의 발등을 찍는 또 요소가 되기도 한다. 트럼프한테는. 또 트럼프한테는 중국이 정말 싫겠죠. 중국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또 뭐 중국 때문에 발생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유세를 못하고 있다. 나의 가장 장점을 못하고 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불만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주별 정치, 그러니까 합산주가 공화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별로 대통령을 뽑는 미국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바마 당시에는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보시게 되면 기존의 공화당이 잡고 있는 이 빨간색, 그리고 민주당이 잡고 있는 이 파란색 구간, 여기서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우리는 여기를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쇠퇴한 공업 지역,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지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표를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미 대선을 잡을 수 있었던 요소였는데요. 근데 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과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미시간, 오하이오, 뭐 펜실베니아 이런 지역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잘 보세요. 화면을. 공화당이 잡기 시작하죠. 공화당이. 여기 요 네 개 지역,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림을 참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를 빨간 색깔로, 미시간까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여기 네 개 지역을, 가장 중요한 경합 지역 여기를 트럼프가 잡게 되죠. 여기에 대한 이제 쇠퇴한 공업 지역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정책 기반을 강조하면서 또 고용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부동층들의 상당히 많은 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2018년도로 보면 알겠죠. 미국의 중간 선거, 지금은
아무튼 여기를 얻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표를 얻게 된다.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지금의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선을 됐던 것은 러스트 배틀 지역에서의 표를 가져왔던 원인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상황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또 하나 이제 주가였습니다. 주가. 여기에 가장 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제가 미리 예상을 했던 그 원인은 2016년도 대권의 그 원인을 예상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주식시장이었습니다. 힐러리가 되면 주가는 올라간다며 이거였거든요, 저는. 근데 시장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월 내내, 11월까지, 10월, 11월 대선을 앞두고 주가가 계속 기간 조정, 아니죠. 올라가려고 하면 못 가고 계속 그러다가 가격 조정까지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때 확신을 가졌어요.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못 치고 나간다는 얘기는요, 트럼프 쪽으로 시장의 판세가 기울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럼 트럼프가 되고 나서 주가는 왜 올라갔냐?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트럼프다운 시장에 대한 정책 기반을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폭등이 나왔던 거고, 결과론적으로 시장은 트럼프 쪽에 판세를 예상했던 거죠. 주가에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잠시 후에 또 이 부분을 또 설명드릴 건데요. 자, 그리고서 이제 지금은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2018년도 중간선거 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여기 4개 지역에서 오하이오는 여전히 공화당 쪽이에요. 그런데 이 색깔이 분홍 색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애매한 부동층들이 확산되는 규모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가 이제 점진적으로 다시 파란 색깔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의 움직임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대권은 확실하게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첫 번째로 일단은 점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주가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주가.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참 재밌죠. 이 주식시장이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마트하고 머리가 좋은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큰 실수할 뻔했네. 바이든 후보의 기존 부통령,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을 보게 되면 오바마 케어, 그리고 온실가스 제로 추진 신재생에너지 세금 우대, 친환경 정책과 오바마 케어가 아주 중요한 정책인데요.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고요. 먼저 이제 오바마 케어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유나이티드 헬스, 의료 서비스 및 건강보험 회사예요. 최근에 주가 오늘 또 갔을 겁니다. 이거 강하게 또 치고 나가죠. 미시장이 돌아섰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앤썸이에요.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오늘 또 갔을 겁니다. 이거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죠. 주식시장은 먼저 예상하고 먼저 반응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바이든 쪽으로, 바이든의 오바마 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 바이든 쪽으로 시장 판세가 또 투심에 미국 국민들의 투표에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구나. 지지율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휴마나 건강보험회사에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요. 오바마 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올랐더라고요. 솔라엣지. 이스라엘 태양광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태양광 기업 솔라엣지 같은 경우에도 이쪽이 굉장히 강하죠. 신재생에너지 쪽이. 15년까지 탄소 배출권 제로 만든대요. 바이든 후보께서 대통령 되시면. 자, 그리고 베스타스. 이거는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덴마크의 그 풍력회사 글로벌 터빈사 베스타스도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산업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물망에 오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뜨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피터팬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언젠가는 이 시대가 올 것이야 이러면서 막 이제 이쪽으로 자금이 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OCI가 2017년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가다가 미끄러졌던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정책 기대감으로 처음에 움직였다가 이것이 민간 수요로 넘어가야 되는데 민간 수요에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요, 주가는 계속하지 못해요. 그 기업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물론 중화권과의 경쟁 구도 심화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민간 수요 쪽에서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월봉입니다. 원인이 된 거죠. 항상 주식은 그래요. 실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를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값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산업을 분석하려고 할 때. 두 번째는 이 산업이 해자가 있는가.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타 국가의 기업들이 뛰어들지 못할 만큼의 성벽을 만들어 놨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풍력도 광풍이 불고요. 태양광도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해자가 과연 대한민국 풍력업체들의 해자가 있는가? 있는 기업들도 있죠.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은 기업도 있고, 풍력 쪽에서, 태양광 쪽에서도 해자가 있는 기업이 있긴 있죠. 하지만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가지고 과연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해자가 있는 산업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해자가 있고 우리만이 만들어 놓은 해자가 있는 산업, 그리고 성장성도 앞으로 많이 큰 정책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ESS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는요,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ESS가 필요하고요. 풍력을 돌리고 태양광을 돌리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ESS가 필요해요. 이거는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100기가와트시에 배터리 데이 때 배터리가 필요하다. 전기차 쪽에 이만큼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ESS도 이만큼 같이 성장하는 규모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ESS도 같이 성장하는 거. 전기차 시장만큼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ESS 관련돼 가지고 대한민국 기업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력이 있으면 여기다가 저장을 해줘야죠. 무조건 풍력 기당 ESS는 하나씩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는 ESS 시장 점유율 보게 되면 한국 삼성 SDI와 LG화학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80%. 엄청난 거죠. 과점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가예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어디 투자를 해야 되는데 ESS는 역시 대한민국이 최고구나. 바이든 최대 수혜주로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삼성 SDI 실적 추정치가 기존에는 2천억이었어요. 3분기. 1분기 때는 1,000억이었고. 근데 3분기 때 2천억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2,179억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원인도 바로 ESS 쪽에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때 1,550억에 2차 전지 쪽에서의 영업이익이에요. LG화학. 1,550억대의 영업이익을 찍어냈는데 여기에 620억이 ESS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한 거예요. 그만큼 ESS도 전기차 성장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제가 2차 전지를 워낙 좋아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바이든 수혜주로 ESS,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또 탑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주요한 내용의 강의였고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바이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여전히 포트에 50% 이상은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 내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도 제가 이제 뭐 CIS라는 기업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게 4월 15일이죠. 4월 15일. 이때 CIS의 추수장고추위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설명드렸던 거예요. 요때였습니다. 이게 가격이 제가 적어놨었는데 이때가 아무튼 뭐 3,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3,300원이었나? 아무튼 이게 174.7%, 그러니까 3,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왔으니까 거의 3배 가까운 상승분을 보여줬어요. 지금 시장은 이런 장이거든요. 3배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는 장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대로 지금은 기회죠. 기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준과 또 미국의 백악관, 또 미국의 재무부가 엄청난 재정 정책을 뽑아내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들이 같이 병행해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돈을 뿌려낸 상황. 샴페인을 빨리 터뜨려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CIS를 내가 여기서 3,000원대 사가지고 6,000원대 왔다. 그래서 내가 홀딱 팔았다? 뭐 다시 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못내 아쉬운 게 많죠. 뭐 PNT 같은 경우에는 저희 24시클럽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진행했던 종목인데요. 제가 5월 20일 날 이 종목을 뭐 TV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것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예상 영업이 그 5월 20일이니까 200억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상반기. 근데 정확하게 210억이 나옴으로 이래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건데 이런 것들을 예상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예상해가지고 이건 사실상 작년부터 저희가 끌고 왔던 종목이라가지고 시가총액 1,000억대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뭐 5,700억까지 왔으니까 거의 5배 가까이 상승한 그런 종목입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갖고 있던 분들은 5배 정도 수익이 나셨죠. 저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시장은 특히요.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확실한 주도 섹터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주도 섹터 주도주를 계속 끌고 가면서 최대한 워렌 버핏식으로 한국형 워렌 버핏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 계좌를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종목들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TV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 회원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3분기 최우수 베스트 파트너가 또 됐어요. 현재 와우넷 회원수 1위고요.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3분기 최우수 베스트 파트너가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희는 실질적으로 실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팀이에요. 뭐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뭐 상한가 가는 종목 막 잡아내고 그러는 데도 아니고 그냥 실계좌 수익이요. 실질적인 계좌 수익. 해자가 있는 산업과 플러스 민간 수요, 실적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사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는 그런 클럽입니다. 정말 수익의 맛집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수익의 맛집이에요. 코로나가 터져도 뭐 24시클럽 회원수들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것 또한 수익의 맛집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에서 확실하게 계좌 수익을 5배 가는 그런 종목도 발굴해내고 3배, 2배 가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발굴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중기 포트를 지향하는데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걸 좋아해요. 이 할명수 밴드는. 요거는 이제 끌고 가는 거, 실계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트를 구축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상품이에요. 할명수 밴드. 이게 이제 회원수 1인 거죠. 요 상품이.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까지 가족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킨 가장 큰 원인은 종목 수가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이 종목 수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워렌 버핏이 9종목 가져가요.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워렌 버핏만큼 그렇게 종목이 많으세요? 돈이 많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절대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ETF 하는 게 낫죠. 종목 수 뭐 30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무튼 4가지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이에요. 에코프로 BM 주봉이에요. 4만 원, 5만 원대 시작해가지고 16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PNT 이것도 주봉입니다. 작년 1000억대부터 공략해가지고 5,700억까지 시가총액이 왔으니까 사실상 이것도 5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동지세미캡 10,000원, 12,000원대부터 공략해가지고 도중에 뭐 차익 실현해가지고 3만 원대 이상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거의 뭐 3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SKC도 작년부터 가져왔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차익 실현한 문자 내용은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작년 3만 원, 4만 원대부터 공략을 해왔으니까 이것도 사실상 3배, 4배 수익이 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초보일수록. 그리고 여기서는 깐깐해야 돼요.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종목을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중기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이 실적으로 좋아지는 종목 가지고 중기 투자하는 거예요. 정책 기대감,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정책 기대감이나 무슨 기대감만 갖고 있다? 우리는 그거를 테마라고 얘기하죠. 뭐 최근에 뭐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 올라갔다가 왜 죽었겠어요?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테마주라고 하는 겁니다. 테마주. 테마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그래, 24시 클럽 수익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다. 또 기회가 올까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예요. 시장을 제가 지금까지 잘 맞춰온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저번 추석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죠. 시장 돌았을 거라고. 왜 빠졌냐? 그냥 단순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샴페인 먼저 터뜨린 사람들이 나간 거다. 사상 유례 없는 정책 기조예요. 버냉키, 리먼 사태 때 버냉키 전 의장이 돈을 뿌려냈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파월 의장이 어쩔 수 없이 돈 또 뿌렸어요. 여기에 재정 정책까지 쏟아집니다. 사상 유례 없는 정책 기조는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버블. 자산 버블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샴페인을. 사상 유례 없는 정책 기조인데 샴페인을 지금 터뜨린다? 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죠. 제가 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버블이 지금 이거를 버블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허리도 안 왔다고 봐요. 자, 무릎 조금 넘어가서 허벅지 정도 온 시장 가지고 지금 버블이다? 여러분들 진짜 버블을 못 보셨군요. 아직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 저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올해같이 이런 좋은 장에서 내가 계좌 수익을 2배 이상 못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주식을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2배 이상 계좌를 달성하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은 주도 섹터를 공략 못했던 거예요. 자꾸 누워져 있는 거를 보려고 해. 누워져 있는 거. 이건 다 좋다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탈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주식을 할 때 고수와 하수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로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감히 제가 평가한다라고 하면. 저도 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면 다 알 수 있냐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들이 자질이 높은 거예요. 근데 맨날 누워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셔. 그러면 저는 트레이딩 하지 말아라. 다른 직업을 찾는 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하수와 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업이
달리고 있을 때 더 성장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배팅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또 하나, 빠른 매도. 조금만 올라오게 되면 확신이 없으니까, 분석에 자신이 없으니까 매도를 왜 빨리 하는 줄 아세요? 분석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빨리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성장하고 이 기업은 성장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팔겠죠. 빠른 매도. 이건 분석에 대한, 본인 분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도를 빨리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것저것 하술의 특징은 이것저것 많이 살려고 해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너무 많이 해. 누워있는 종목에다가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그것만 자꾸 태우려고 해. 이것도 패착의 원인이에요. 종목이 가다가 빠지는 데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빠지는 종목에다가 이런 거죠.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요. 내가 사자마자 하락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자마자 상승하는 종목이 눌림목을 줄 때 물량 추가하는 것이 맞지, 내가 사자마자 하락한 종목이 떨어졌으니까 거기다가 물량 추가하는 게 맞냐? 아니라는 거죠. 달리는 말에다가 계속 물을 줄 필요가 있죠. 잘 키운 녀석. 이 명마야. 명마는 계속 키우고 이거는 자꾸 눕는데? 그러면 빨리 팔아야죠. 어디다가. 그런 류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워있는 거 좋아하면 절대로 주식으로 큰 돈 못 만져요. 또 하나, 종목 수를 또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주도 섹터에서 내가 확실하게 분석이 끝난 종목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2배 이상 못 누리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돼요? 주도주를 공략하고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바꾸면 되잖아요. 주도주를 공략하고 빠른 매도를 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만 지키면, 종목수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이것만 지키면 다시 2배 이상 이 버블의 시장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이기도 해요. 국내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주시장으로도 오고 있는 상황. 24시 클럽 하면서 밴드 포트 구성. 왜 24시 클럽이 최고인가? 와우넷 회원수 1위. 2020년 상반기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 2020년 3분기 베스트 파트너 1위. 최우수 베스트 파트너. 또 우리는 순위대회도 많이 나갑니다. 뭐 숨어서 이러지 않아요. 우리 실력 보라 이거예요. 한국경제TV 수익률대 왕중왕전 1위. 우리 김육 대표님이 달성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놀라운 회원 수익률. 저희가 달성한 게 아니에요. 와우넷 측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회원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활명수 밴드는요, 오전 9시부터 10시,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요. 매일 오전 미증시 분석 및 시황 정리, 회원 전용 활명수 차트 교육 3강 제공, 이거 메일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검색기도 만들어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장기 핵심 종목 압축 포트 진행, 압축. 절대 종목수 많이 안 가져갑니다. 주식 선물도 진행하고. 원하는 분들만. 그리고 이제 각도기 문자 서비스는 단기 상품이에요. 저희도 문자 상품이 하나 있어요. 8월 19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31종목을 수익 매도했고요. 3종목을 손절했어요. 3종목을. 수익 중 또는 수익 매도죠. 31종목. 이게 빨간 색깔이 다 수익 실현한 거거든요. 이게 8월 19일부터 여기 3종목 최근에 시장 빠지면서 3종목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익이에요. 확률을 따지게 되면 90%가 조금 넘죠. 90%. 여기에 한 2종목 정도 지금도 또 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제가 자료 업그레이드 하면서 못했고요. 90% 정도의 높은 확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0종목 중에서 9종목은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죠. 이거 저희가 달성한 게 아니라 와우넷에서 만들어지는 엑셀 틀에다가 저희가 그냥 다 기재한 겁니다. 그대로. 무슨 뭐 저희가 이런 거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루 한 종목 정도 나가요. 하루 한 종목이나 많으면 2종목. 단타 문자입니다. 이거는 단기 상품이에요. 각도기를 통해서 TV방송 수익률, 소기뻥 수익률과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뭐 289.4% 이 차트 가지고 이제 잡아냈던 건데, 요 방송에서 잡아냈던 로직이랑 똑같은 로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문자 서비스는 상하 프로테크 289.4%, 대정학은 215%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또 하나 우리 김육 대표님이 이 차트 가지고만
매매를 진행하신 겁니다. TV 방송 나오셔가지고 왕중왕전 되셨어요. 왕중왕전 1위. 가장 잘하는 사람들끼리 마지막 왕중왕에서 붙었는데 거기서 1위를 하셨습니다. 왕들의 왕 김주국 대표님이 이 차트 가지고 활명수 차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로직으로 나가는 그 종목들을 가지고 1위를 하셨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로직은 간단해요. 검은선 찍고 이게 움직이는 것들. 또 올라갔던 종목이 옆으로 행보하게 되면 그물망 상단을 뚫으려고 할 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로직, 대봉 LS 찍었을 때 검은선 아래 내려왔을 때 노란색 바탕에 검은선 아래 내려온 거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계 오토모티브 검은색 찍었을 때 큐브엔터 검은색 찍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것들 나가는 겁니다. 문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죠. 289.4%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TV 방송에서 나간 거. 그 화물연수 차트 로직으로요. 시젠 진짜 저점에서 잡았죠. 저점에서 184.4% 검은색 찍는 거 보고 첨보 검은색 찍는 거 보고 저점에서 127.5% 다 이 차트 가지고 잡아낸 거예요. 이 차트 가지고. 각도기 문자 서비스 오전 10시 전후 매일 한 종목 문자로만 나가는 겁니다. 문자로만. 문자로만. 종목 매매 기간은 1일 또는 최대 일주일 정도만 봐요.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지금 확률은 90%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CS 베어링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 또 최근에 여기 찍고 있던 거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 동구 SNC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 검은선 나가는 거. 에코프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요 자리에서 있던 거 나갔죠. 활명수 밴드에서도 갖고 있던 종목이고 일부 크게는 갖고 있던 종목이고 아무튼 문자 서비스로도 나갔던 종목입니다. 요 자리에 있을 때 나갔어요. 그물망 타고 있는 거 로직대로 90%의 높은 확률이다. 문자 서비스 각도기. 요거 안 하고요. 10시 해가지고 한 종목만 나갑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목표가 제시해서 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도 잡아드리고. 그런데 활명수 밴드도 지금 할인 이벤트가 있어요. 활명수 밴드도 66만 원에 2개월. 이거를 설명드렸어야 되네. 66만 원에 2개월 할인 이벤트가 있고요. 딱 하루 한정입니다. 일요일 한정이에요. 그리고 각도기 문자 서비스 1개월에 15만 원. 1개월에 15만 원. 굉장히 저렴한 거죠. 할인 이벤트가 지금 주어집니다. 참 글씨를 못 쓰네요. 할인 이벤트가 일요일날 주어지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4시 클럽은요. 대박 중기, 활명수 밴드를 통해서 밴드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포트를 운영하는 거고요. 중기. 요거는 단기, 문자 서비스, 각도기, 문자. 요 두 가지 서비스를 진행하는 팀이에요. 이거는 뭐 워낙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와운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상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확률 90%의 놀라운 그 확률을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이벤트도 일요일 단 하루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참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왕 특강 24시 클럽 이경락이었습니다.